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더 아프죠? 72세 박철수 어르신은 저희 병원에 실려와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등산을 빠짐없이 다니셨고 본인은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푹 꺾이며 주저앉았고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연골은 이미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백도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매일 걷고 등산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 지금 당장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잘못하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운동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운동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이 영상에서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운동 7가지, 그리고 그 대신 해야 할 진짜 건강을 지키는 운동까지 모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관절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운동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운동 그 첫 번째는 아마 이 운동의 이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아마 허리 힘 좀 길러보겠다고, 뱃살 좀 빼보겠다고 공원 운동기구에 다리 한번 안 걸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텔레비전 속 젊은이들이 가뿐하게 수십 개씩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허리가 튼튼해지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허리를 수술대 위로 올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선 우리의 척추는 더 이상 20대가 아닙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위해 허리를 동그랗게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할 때 우리 허리 디스크에는 상상 이상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쇠젓가락을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구부렸다 펴면 결국 부러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내 몸무게의 서너 배에 달하는 무게로 허리뼈 마디마디를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잇몸 일으키기를 50개씩 거르지 않았던 59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소리 나는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려와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19에 실려 병원에 가보니 4번, 5번 허리 디스크가 터져 흘러나왔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허리 주변 근육,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정답은 허리를 동그랗게 마는 대신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단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데드버그, 우리말로 하면 죽은 벌레 자세입니다. 이름은 조금 이상하지만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양팔은 천장으로 나란히 뻗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립니다. 마치 벌레가 뒤집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세와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오른팔과 왼발을 동시에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아치형으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팔과 오른발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10번씩 3세트만 꾸준히 해 보십시오. 허리에는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속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뱃살을 빼고 허리를 강화하고 싶다면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운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허리만큼이나 우리가 무심코 혹사하는 부위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우리의 목입니다. 운전을 오래 하거나 텔레비전을 한참 보고 나면 목이 뻣뻣해지기 마련이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 풀어주겠다며 목을 크게 한 바퀴 빙 돌리곤 합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면 왠지 뭉친 근육이 다 풀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 습관 역시 우리 목뼈, 즉 경추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우리 목뼈는 완만한 시자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충격 흡수도 잘 됩니다. 그런데 목을 뒤로 젖히면서 크게 돌리는 순간 이 시자 곡선이 무너지면서 목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아주 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대부분 목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수분도 빠져나가 충격에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을 함부로 돌리는 것은 달아 빠진 타이어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신경을 누르고 심한 경우 경추 디스크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목 통증은 물론이고 어깨와 팔, 손가락까지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직으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하신 60대 여성분은 목이 뻐근할 때마다 습관처럼 목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손가락 끝이 내 살 같지 않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 문제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젓가락질마저 힘들어지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목 디스크 탈출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무심코 반복했던 목 돌리기 습관이 약해진 디스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결국 병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뻣뻣한 목은 어떻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정답은 목을 돌리는 대신 근육을 지그시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숙이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가볍게 눌러 왼쪽 목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1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돌아와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엔 고개를 앞으로 숙여 뒷목을 늘려주고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턱을 받쳐 천장을 향해 지그시 밀어주며 앞목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반동을 주거나 무리해서 꺾지 않고 시원함이 느껴지는 지점까지만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뭉친 목 근육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구를 한 번쯤은 보셨거나 직접 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레그 프레스라는 운동기구입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발판을 밀어내는 운동이죠. 스쿼트처럼 힘들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아도 되고 앉아서 편하게 하체 힘을 기를 수 있다 보니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선호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 속에 우리 무릎 연골을 파괴하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 기구는 우리의 움직임을 정해진 궤도에 따라 고정시킵니다. 내 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내 몸을 억지로 맞추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에 아주 부자연스러운 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판에 발을 너무 낮게 두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나치게 깊숙이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 속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반월상 연골판이 기계 사이에 끼어 찢어지기 쉽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한번 찢어지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결국 찢어진 연골판을 다듬거나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는 곧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60대 주부님은 더 건강한 다리를 만들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하고 레그 프레스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며 성취감도 느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기구에서 내려오는데 무릎 안쪽이 찌르듯 아프고 다리가 힘없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결국 병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튼튼한 다리로 산을 오르려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체 근육을 가장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키우는 최고의 운동은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중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체어 스쿼트, 즉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뒤에 두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뻗어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의자에 닿기 직전까지만 천천히 앉았다가 발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일어섭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앉고 서는 동작 그 자체이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워 무릎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완벽한 하체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열개도 힘들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새 무릎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운동은 거꾸리입니다. 아마 동네 헬스장이나 공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일 겁니다. 허리가 뻐근할 때 이 기구에 발을 걸고 거꾸로 매달리면 중력의 힘으로 척추 마디마디가 쫙 펴지는 것 같아 아주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허리 디스크에 좋다며 집에 직접 들여놓고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시원함 뒤에는 실명이나 뇌출혈 같은 정말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압력입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피가 머리 쪽으로 강력하게 쏠리게 됩니다. 당연히 머릿속 압력, 즉 뇌압과 눈의 압력, 즉 안압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야 혈관이 튼튼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혈관이 약해져 있는 50대 이상에게는 이 순간적인 압력 상승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해진 뇌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 안압이 급상승하면서 시신경을 손상시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망막 박리로 인해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 외에는 건강에 자신 있던 60대 남성분이 허리가 아파 거꾸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고 나니 허리가 펴지는 것 같아 매일같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꾸리에 매달려 있는데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을 느끼셨습니다. 간신히 기구에서 내려왔지만 눈앞이 번쩍거리고 어지러워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순간적으로 치솟은 압력 때문에 망막의 혈관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영영시력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뭉치고 뻐근한 허리는 어떻게 펴주는 것이 좋을까요? 몸을 위험하게 거꾸로 매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누워서 만세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운 다음 무릎을 세워 허리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려 만세 자세를 취합니다. 팔이 귀 옆을 스치듯 등과 어깨, 허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내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척추 주변에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 걱정 없이 안전하게 허리를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운동 목록에서 삭제해야 할 것은 바로 옆구리 운동입니다. 흔히 러브핸들이라고 불리는 옆구리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한 손에 들고 옆으로 허리를 숙였다 펴는 운동을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니까 왠지 살이 빠질 것 같고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우리 허리 신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공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신경들이 바로 이 구멍을 통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령을 들고 옆으로 허리를 깊게 숙이는 순간 반대쪽 추간공이 아주 심하게 좁아지면서 그 사이를 지나는 신경을 꽉 누르게 됩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추간공 자체가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간공 협착증이 생기면 허리는 물론이고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 소위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옆구리살 조금 빼려다가 걷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다리 통증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마치 잘 흐르던 고무호스를 중간에 꽉 밟아버리면 물이 못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신경 통로를 스스로 꽉 막아버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옆구리를 포함한 우리 몸의 중심,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이드 플랭크라는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아마 보기만 해도 힘들 것 같다고 지레 겁먹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만 들어 올리는 자세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15초 버티는 것을 목표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고 익숙해지면 무릎을 떼고 발날로 버티는 완전한 자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드 플랭크는 허리를 위험하게 구부리지 않고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옆구리 근육을 포함한 몸통 전체를 단련시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경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계단 뛰기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를 더 높이겠다며 계단을 뛰어오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서 일부러 두세 칸씩 성큼성큼 뛰어서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내 돈 내고 내 무릎 연골을 갈아엎애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배, 그리고 계단을 뛰어오를 때는 무려 7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60kg인 사람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순간 무릎에는 600kg의 무게가 실리는 셈입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무릎 뚜껑뼈 뒤에 있는 말랑말랑한 연골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물렁해지고 약해지는 연골연화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연골연화증은 퇴행성 관절염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결국 통증 때문에 계단은커녕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마지막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계단 뛰기가 무릎 수술로 이어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단 운동의 정답은 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허리를 펴고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꾸준히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한 칸 한 칸 오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절대로 뛰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오를 때는 운동, 내려올 때는 노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급적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바로 마라톤입니다.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과 희열 때문에 많은 중장년층이 버킷리스트로 삼고 도전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42.195km라는 거리를 달리는 것은 건강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심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마라톤처럼 몸을 극한의 상태로 몰아붙이는 순간 혈관을 막고 있던 찌꺼기가 터져 나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던 중 쓰러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분들의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한 수만 번 이상 반복되는 발 디딤 동작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 특히 발목과 무릎, 고관절에 엄청난 충격과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이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라톤 완주라는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거는 대신 평생 안고 가야 할 관절 통증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벌 걷기입니다. 말 그대로 걷는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분 동안은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다가 다음 1분 동안은 팔을 힘차게 앞뒤로 흔들며 보폭을 넓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은 천천히, 1분은 빠르게 걷는 것을 30분 정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걷는 방식은 심장을 무리 없이 튼튼하게 단련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 훨씬 높은 칼로리 소모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관절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운동 효과는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당황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젊어 보이기 위한 것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 두 발로 오래 걷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손주를 마음껏 안아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무리하는 것보다 10년, 20년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이 훨씬 더 값집니다. 지금 몸이 조금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잡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방치하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무릎과 허리, 심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들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여행을 앞둔 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할 스마트폰 통역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구글 번역과 갤럭시 통역 기능을 100% 활용해서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막힘없이 소통하고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